새벽 2시 침실에서 여자는 아직 깨어 있는데 남자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방금 전까지 뜨겁게 사랑을 나눴는데 끝나자마자 그는 돌아누워 코를 골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심장이 두근거리고 온몸에 전율이 남아있는데 왜 저 사람은 바로 자버리지? 혹시 내가 재미없었던 걸까? 아니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걸까? 사랑이 식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작은 서운함은 점점 커다란 상처가 됩니다. 한국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10명 중 7명이 이런 경험 때문에 서운함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중 절반 이상이 이 문제로 파트너와 다툰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남자는 왜 관계가 끝나면 바로 잠들어 버릴까요? 정말 단순히 피곤해서일까요? 아니면 감정이 없어서일까요? 혹은 마음이 식은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관계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은 그 졸음의 진짜 이유를 과학과 심리 그리고 관계의 관점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다시 남자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끝나자마자 잠드는 그 사람을 보면 솔직히 배신감이 들어요. 나는 여운에 젖어서 그의 품에 안겨 대화하고 싶은데 그는 이미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포옹하고 싶고 방금 전 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고 사랑한다는 말을 더 듣고 싶은데 그는 이미 코를 골고 있죠. 한 여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관계 후에 남자친구가 바로 자버리면 마치 제가 자위 도구처럼 쓰이고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머리로는 아니라는 걸 알지만 감정이 그렇게 느껴져요. 더 아픈 건 이런 순간이 반복되면서 관계 자체에 균열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자는 점점 생각합니다. 나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은가 봐. 섹스는 그냥 그 사람의 신체적 욕구 해소일 뿐이었나? 감정적 교감은 애초에 없었던 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이런 의심이 쌓이면서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친밀감을 나누는 게 두려워지고 관계 자체가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죠. 어떤 여성은 아예 관계를 피하게 됐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끝나면 혼자 남겨질 거라는 생각에 시작하기조차 싫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남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잠이 오는데 어떡해요? 정말 의도가 아니에요. 그냥 몸이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는데 왜 내가 나쁜 사람이 되어야죠? 남자도 억울합니다. 한 남성은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끝나고 나서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데 저는 진짜 눈이 감겨서 어쩔 수가 없어요. 마치 마취당한 것처럼 의식이 흐려져요. 그런데 그게 계속 싸움의 원인이 되고 결국 헤어지게 됐어요. 지금도 너무 미안하고 후회돼요. 그 사람이 정말 좋았는데 말이죠. 이렇게 오해는 쌓이고 관계의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여자는 정서적 고립감을 느끼고 남자는 이유도 모른 채 죄책감에 빠집니다. 결국 이 작은 차이가 헤어짐의 첫 번째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커플 상담 센터 통계를 보면 친밀감 불일치가 이별 사유 3위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렇게 헤어진 커플 중 60% 이상이 나중에 서로를 그리워하며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때 좀 더 대화했으면, 그때 이유를 알았으면, 그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면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죠. 관계는 끝났고 다시 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건 정말 사랑의 문제일까요? 정말 남자가 무관심해서 사랑이 식어서 잠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과학은 놀라운 답을 제시합니다. 놀랍게도 과학은 이 현상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자가 관계 후 잠드는 것은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신경화학적 폭풍의 결과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리현상입니다. 마치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으면 졸리고 운동선수가 마라톤을 완주하고 쓰러지는 것처럼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는 거죠. 남자의 의지나 사랑과는 전혀 무관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호르몬의 폭발적 변화입니다.
남성은 사정 후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이 급상승하는데요. 프롤락틴은 쉽게 말해 만족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성적 흥분이 가라앉고 몸 전체가 이완 모드로 들어갑니다. 2002년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프롤락틴 수치가 오르가즘 후 평소에 무려 4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수면제를 먹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남자의 몸은 관계 후 자연적인 수면제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동시에 옥시토신과 세로토닌도 함께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은 사랑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데 재미있는 건 여성도 이 호르몬이 나오지만 남성과 여성에게 완전히 다른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여성에게 옥시토신은 대화 욕구, 유대감, 애착 행동을 증가시키지만 남성에게는 깊은 안정감과 함께 졸음을 유발합니다. 같은 호르몬인데 성별에 따라 정반대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세로토닌은 행복감과 함께 강력한 진정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호르몬이 동시에 작용하면 남성의 뇌는 자동으로 수면 모드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도파민의 급격한 하락입니다. 성관계 동안 뇌는 도파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파민은 쾌락과 흥분의 호르몬이죠. 이 도파민 수치가 성관계 중에는 평소의 10배 이상까지 치솟습니다. 그런데 오르가즘 직후 이 도파민이 폭포수처럼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버드 의대 신경과학 연구팀에 따르면 이 급격한 하락이 극심한 피로감과 졸음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에너지가 순식간에 바닥나는 거예요. 롤러코스터를 타고 정점에서 갑자기 떨어질 때 그 느낌, 흥분의 최고점에서 갑자기 진정 상태로 추락하는 겁니다. 이 추락의 폭이 클수록 졸음도 그만큼 강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남녀 뇌의 구조적 차이입니다. 2013년 네덜란드 그로닝언 대학의 획기적인 MRI 연구가 이를 명확히 증명했는데요. 연구팀이 오르가즘 전후의 남녀 뇌를 실시간으로 스캔한 결과 놀라운 차이가 발견됐습니다. 사정 후 남성의 편도체, 그러니까 감정을 처리하는 뇌의 중추와 대상피질,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영역의 활동이 거의 정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뇌가 꺼진 겁니다. 마치 컴퓨터가 강제로 절전 모드로 들어가듯이 뇌의 주요 기능들이 최소한으로 줄어듭니다. 반면 여성의 뇌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여성의 전전두엽, 정서적 교감과 공감을 담당하는 영역은 오히려 더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여성은 옥시토신 분비로 인해 유대감과 소통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정리하면 남자는 진짜로 스위치가 꺼진 상태, 여자는 아직 완전히 켜져 있는 연결 모드 상태입니다. 이 근본적인 생물학적 차이가 모든 오해를 만드는 겁니다. 남자가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뇌가 물리적으로 작동을 멈춘 거예요.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왜 남자의 몸은 이렇게 설계된 걸까요? 진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십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살던 시대, 생존과 번식이 최우선이던 그 시대의 남성은 짝짓기 후 즉각적으로 에너지를 보존해야 했습니다. 다음 사냥을 위해, 다음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번식 기회를 위해 빠른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몸은 관계 후 즉각적인 회복 모드로 들어가도록 진화했습니다. 반면 여성은 임신 가능성과 장기간의 양육을 위해 파트너와의 유대감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게 생존에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교감과 소통 욕구가 높아지도록 진화한 거죠.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건 절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남성의 몸은 그렇게 설계되었고 여성의 마음은 연결을 원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과학을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도 과학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첫 번째 제안은 관계 전 대화로 기대치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관계 시작 전 단 5분만 대화를 나눠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끝나고 10분 정도 껴안고 이야기하자. 오늘은 내가 좀 힘들어서 감정적으로 충전이 필요해. 오늘은 끝나고 손잡고 5분만 누워있자 같은 식으로 미리 니즈를 공유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전에 약속하면 남자도 의식적으로 깨어있으려 노력할 수 있고 여자도 기대치가 맞춰져서 실망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시도한 한 커플은 관계 만족도가 40%나 올랐다고 합니다. 작은 약속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 제안은 애프터케어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관계 후 고정된 5분 루틴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포옹한 채로 2분간 호흡을 맞추며 조용히 누워있기, 서로에게 오늘 좋았던 점이나 사랑하는 이유 한 가지씩 말하기,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눈을 맞추며 미소 짓기 같은 것들이죠. 중요한 건 이 루틴이 부담스럽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창한 대화나 긴 시간이 필요 없어요.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루틴이 남성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가 되고 여성에게는 충분한 정서적 만족을 줍니다. 세 번째 제안은 잠들기 전 연결 스킨십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남성의 졸음은 앞서 말했듯이 생리현상이기 때문에 억지로 막을 필요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대신 잠들 때 손을 잡거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면서 함께 잠들게 하세요. 이 작은 신체 접촉이 여성에게는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는 여전히 나와 함께 있어라는 강력한 안정감을 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안전기지 효과라고 부르는데 물리적 접촉만으로도 정서적 안정감이 크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네 번째 제안은 다음날 아침의 친밀감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밤의 대화가 어려웠다면 다음날 아침을 활용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나 차를 함께 마시며 어젯밤 정말 좋았어,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해 같은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전날 밤 여성이 느꼈던 정서적 공백이 완전히 채워집니다. 어떤 커플은 아침 5분 티타임을 정례화해서 매일 아침 서로의 감정을 나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제안은 정기적인 관계 리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침대가 아닌 편안한 카페나 거실 같은 중립적 공간에서 서로의 니즈를 솔직하게 점검하세요. 요즘 우리 관계에서 좋은 점은 뭐야? 더 채워졌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같은 질문을 주고받는 거죠. 이런 대화가 정기적으로 쌓이면 작은 오해는 큰 갈등이 되기 전에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관계 전문가들은 이런 정기적 점검이 장기 관계 유지의 가장 핵심적인 비결이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계의 균열은 절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서운함 하나, 작은 오해 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이제 끝이야가 되는 겁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별한 커플의 65%가 진작 대화했으면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라고 깊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냥 5분만 대화했어도, 그냥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도, 그냥 이유를 물어봤어도 헤어지지 않았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절대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단 5분의 솔직한 대화가 5년의 소중한 관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할 차례입니다. 오늘 밤 파트너를 만나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보, 오늘 재밌는 영상 하나 봤는데 완전 우리 얘기 같더라. 같이 한번 볼래? 그리고 영상을 함께 시청한 후 단 5분만 대화를 나누세요. 우리도 이런 적 있었던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말해줄래? 라고 편안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딱 하나만 실천하세요. 오늘은 끝나고 2분만 껴안고 있자. 오늘은 잠들 때 손 꼭 잡고 자자처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남자는 잠들고 여자는 깨어있는 그 순간, 사실 두 사람은 같은 꿈을 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몸의 리듬이 다를 뿐이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성숙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오해는 대화로 풀리고 차이는 이해로 메워집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더 깊고 따뜻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시 남자였습니다.